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법률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19대 국회 1호 법이라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2년 5월 30일에 이 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그 19대 국회 임기 첫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네. 가장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 장애인 단체, 네.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셨죠. 예, 한 4년 하면서 네. 특히 또 외부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네.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발달 장애인들 네. 그 삶 질 또 특히 가족들한테 상당히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단체들과 법안 문제를 준비를 했었고 네.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이 2박 3일간 준비를 해서 첫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통과 후에 그 기쁨도 보람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법안 제정이라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몇 분, 단체, 이익단체 몇 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될 문제는 아니고 네.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전체 300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노력은 결과가 됐고요. 네. 그러나 이제 신년 초에 우리 대통령 업무 보고부터 대선 공약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재단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래도 2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익단체들은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러시겠죠. 또 국회 재정 쪽으로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도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그걸 2년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서 서로 양보가 없어서 한 5개월 전부터는 아하. 우리 정부, 네. 이익단체, 국회 또 보좌관들 합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우리가 처리할 거는 처리하면서 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서로 양보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이번이 이렇게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발달 장애라는 용어가 좀 이제 널리 쓰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발달 장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우리 발달 장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 지적 발달이 더디고 네. 또 자폐는 신체적이나 자기 권리 이런 것이 자기 나름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이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누가 활동 보조가 필요하고 예, 또 예. 부모나 가족들이 이 모든 것을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달 장애 그러면은 그냥 방치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고 옛날에 과거에는 가정에서도 숨기는 것이 예.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그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상당히 진도가 되고 지능 지수도 올라가고 표준 학습도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통계적으로는 약 한 19만 정도 발달 장애인들이 발달 장애인. 예. 예, 그리고 지적 장애가 한 17만 내지 17만 몇천 명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자폐가
한 만 몇천 명 되겠죠. 네. 그래서 한 19만 정도가 됩니다.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발달 장애인의 비율은 그럼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체, 지농맹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심어지는 중증 장애로 보면은 뭐 6급부터 있으니까 5급, 네. 4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약 60, 70%, 80%가 중증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나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죠. 중증 장애라고 하면 1급에서 6급까지 중에서 한 4급 이상 4, 3, 2, 1 이제 3급 이상 3급. 중증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육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지적인 발달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중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표현 못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전응할 정도로 되니까 부모 입장도 답답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7, 80%가 중증 장애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법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나서게 되신 이유는 이제 앞서도 관련한 일을 쭉 해오시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오셨고 많은 또 주변 경험을 알고 계시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 이 그래도 법 제정을 하시게 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예. 방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당사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아픈 마음을 모릅니다. 당사자들은. 당사자는 그렇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 발달 장애인이 하나 있다 하면은 부모부터 첫째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네. 또 둘째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요즘에 특히 우리 발달 장애 아동을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그 호응을 받지를 못합니다. 도출 네. 행동을 하고 이래서 특히 이제 당사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족을 네. 위한 법을 내가 만들어서 부모네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네. 또 특히 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교육 문제나 소득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 마련해 드려야 되지 네.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참고로 발달 장애의 경우 이 조기 진단이 물론 다른 질병도 그렇습니다.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일본 같은 데는 사실 그렇잖아요.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되면은 네. 이게 발달장애 증상이 없습니다. 알아채기 어렵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네. 발달장애가 되겠느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도 하고 조기 발견해서 그게 맞는 교육을 시켜주면은 학습도 진도가 있고 지능도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3월 12일이죠. 전남 강주에서 5살 먹은 애가 네. 이제 발달 장애로 판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지원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또 그 5살 문애가 동반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모 입장에서 수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가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 100% 완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진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지능 또 음악 여러 가지 치료로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장애인 권리 보장에 있어서 우리보다 이제 앞서 있는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이 발달 장애인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1970년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폐 연구 재단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 주는 거. 특히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그 효과가 지능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갑니다. 아하, 빨리 발견해서 네. 치료를 개입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서는 정말 발달 장애 누구 부모 잘못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같은데 일본에서도 1980년도 이게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선진국에서도 이런 법과 제도가 이제 구비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대처 방안은 좀 빠릅니다. 네. 그러나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늦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 대비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 경제 국력이나 이런 걸 봐서도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요, 소득 보장.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 보장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그 이익 단체 들어오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년에 거쳐서 이걸 소득 보장을 해줄 수 있게끔 네. 그 서로가 이렇게 이익 단체와 정부와 합의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의원님께서 이 법 제정에 나서시기 전에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호나 지원에 관한 법이 없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 토론도 많이 있었고, 어떤 발달 장애인들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들은 하고 있고 지원이 돼야 한다. 그 현장을 보면 안타깝죠.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실행이 법 통과가 힘들어졌고 또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그렇군요. 자꾸 늦어지는 거죠. 네, 네. 미국이 우리보다 한 40여 년 앞섰고, 그렇죠. 일본이 30여 년이 앞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그 4월에 통과를 했고 발달장애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 모두를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제. 핵심 골자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발달장애인 이제 그 권리 보호 네, 또 보호자 네, 등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되겠다. 네, 네, 그러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권리 보호나 이 보호자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거, 네. 또 그런 그 성년 후견제 이런 이제 발달장애인 그 조사가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서 범죄 신고 의무화라든가 또 발달장애인 그 각 전국에 이제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또 해야 하고요. 또 의료, 교육 지원 이런 그 관련돼서 조기 발견 또한 그 또 의무 비용 지원, 네. 또 치료, 재활 체계 또 구축 문제, 또 직업 훈련을 해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평생 교육 지원을 또 필요하지 않느냐. 다양한데요. 예. 다양한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께서 당초 발의하신 제정안 내용 가운데 혹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발달장애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득 보장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득 보장은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면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지금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떤 지원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지원센터에서 관리가 들어가겠죠. 각 네. 그 지역마다 다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센터에서 치료나 교육이나 평생 교육을 시켜주겠지만은 네, 지금 현대 사회는 경제적으로 좀 뭐가 있어도 돼야 있어야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3년에 거쳐서 토론을 해서 그걸 준비를 하자. 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법을 제정하시는 과정에서도 뭐 제기가 됐습니다만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또 장애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맞습니다. 수밖에 없고 그 혹시 다른 법률과의 중복 문제에 거론된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하시겠습니까? 유형별 장애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게 정도도 이제, 다르고 예, 유형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형평성 문제를 더 제기를 합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체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는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한쪽 발이 불편하다는가 손이 불편하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발달 장애인들은 자기 방어, 자기 권리, 주장, 또 자기 의사 표현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별히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한 동기가 거기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힘드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활동 보조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냥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전국에도 많이 발생되고 예, 예.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 보조도 시간을 늘려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좀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 또 장애인 연금도 이제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부가급여로 해서 약 한 16만 7천 원, 8천 원 네. 정도 또 추가가 되겠죠. 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국가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은 전체 장애인들한테 해주고 싶지요. 네. 경제 활동을 못 할 때 예. 이렇게. 그러나 우리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제 그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이 65세가 넘어지면은 노인 연금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2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제 부가급여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가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다든가 이제 그 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6만 8천 원이 지불하게 됐는데 네. 이제 노인연금 넘어가면 또 그 20만 중복이 원밖에 안 되지 안 되는군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소외계층들에 대한 그 배려가 우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저는 장애인 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노인과 소외계층, 우리 특히 장애인들 이런 분에 대해서 소득 보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그래요? 주시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어요. 외부적으로 보면은 잘 모른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꼭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복지가 뭐냐? 네. 일자리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던 네. 것입니다. 이제 법 시행이 내년 말 2015년 11월인데 기간이 약간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해야 될 숙제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홍보 문제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법안이 통과가 돼 있지만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한편으로 발달장애인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풀어나가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의원님께서 또 이 법과는 별개로 새롭게 관심을 쏟고 지금 준비 중이신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의원님들, 훌륭한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이렇게 하지만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식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 저 송파에 있는 세 모녀들이 자살한 사건 이게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 우리 국회 임시국회 열리면서도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생경제 네. 문제를 좀 해서 그런 걸 좀 챙겨보려고 노력합니다. 소외계층이나 네. 특히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네. 그 파헤쳐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또 활발한 입법 활동 해주시기를 바라고 곁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